자, 지난 밤에 또 파월의 금리 발언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선 추세를 회복해 줄까 싶더니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여전히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2차전지 종목과 그리고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SM 쪽으로 모든 돈이 몰리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마음 같아서는 따라 붙고 싶은 심정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10일 장 마감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우연치 않게 그 전날인 2월 9일 이때 시간의 단일가 마지막 가격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갭상승 17%를 공짜로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17%를 띄운 날에 단타꾼인 저에게는 너무 버티기 신경 쓰일 정도로 심하게 눌려버리니까 그냥 버티지 못하고 익절을 했는데 저는 언제쯤 이런 대박주에서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버틸 수 있나 싶습니다. 저는 좋은 종목을 잘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주특기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급등이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좋은 위치 또는 반응이 나오기 직전 그런 날에 오버나잇 정도를 잘 해서 수익으로, 단기 수익으로 이끄는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스킬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SM이었지만 오늘은 미래나노텍에서 그나마 손실을 줄였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제가 최근에 조건 검색을 통해서 종목을 분류하면서 분류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입김만 넣어주면은 주가가 오를 게 거의 뻔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었으며 오버나잇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저기 50원쯤에 잡고 있었는데 오늘 갭상승이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4%에서 마감했던 게 12%의 형성이 되어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초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뚫린 구멍이 너무 크고 일단은 그 구멍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서 더 버티다가 수익이 저번에 SM처럼 깎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시초가가 높으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자 생각을 하고 어제 손실을 위해서 즉시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자 주가는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랐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연속 이틀로 좀 크게 얻어맞아서 3월의 목표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마감하지 말자라고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어제는 계좌의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서 좀 운 좋게 맞아떨어진 포스코 케미칼로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반등하겠지 싶어서 그냥 그대로 버텼더니 오늘도 구멍이 크게 나면서 단 이틀 만에 계좌가 망가졌습니다. 제가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월 초부터 계좌가 이렇게 망가지면 월 말까지 이 망가진 계좌를 조금씩이라도 복구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수익은 포기한 채로 오직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서 좀 짧게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미래나노텍으로 시초가에 채우긴 했지만 채워도 한참 부족했습니다. 이틀 동안 계좌가 좀 얻어맞긴 했지만 오히려 정신이 멀쩡한 게 구독자분께서도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어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오늘은 미래나노텍 이 두 종목을 연속으로 보면서 좀 깊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느낀 점 때문에 당장 내일이 벌써 기대가 돼서 오늘까지 고통은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DB하이텍 프로그램의 87만 주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미래나노텍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선택을 받는 종목이 하루에 한두 개씩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선택을 받을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은 원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래 주식을 보유하면서 내 종목이 이렇게 2,000개 종목 중에 하루에 한 개, 두 개가 나오는 선택을 받을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기보다는
이런 종목을 보면서 좀 초기에 잘 눈치를 채고 오늘은 이 종목이 선택을 받는 날이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좀 정신이 없어서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을 했는데 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프로그램이 5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간 타이밍은 프로그램이 2만 주 정도 장 초반에 매수할 때 9시 5분쯤에 2만 주 정도 순매수가 찍힐 때 그 타이밍에 들어갔으며 그 타이밍부터 끝까지 치고 올렸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방법은 거래대금 상위만 계속 꾸준히 장 초반에 최소 20분 정도는 꾸준히 이 거래대금 상위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체크하면서 매일 뜨는 종목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게 아니라 며칠 쉬거나 좀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는 종목이 갑자기 초반에 상위에 올라온다. 그럼 그 종목은 무조건 분류를 했다가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는지 주시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에 포착이 될 것이고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일봉 차트로 그 전에 고점을 뚫어준다던가 아니면 250일 최고가라던가 아니면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라던가 이 위치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프로그램은 아무 이유 없이 그날 그 종목을 선택해서 끝까지 매수한 다음에 주가를 올려놓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그럴듯한 이유야 아무거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선택을 하는 종목인지를 초반에 잘 눈치를 채야 됩니다. 초반에 눈치를 채지 못했다면 이미 놓친 거라 생각하고 뒤에 따라 붙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기에 잘 눈치를 채고 매수가 크게 증가하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오후장 돼서 아니면 이미 수십만 주 다 사놓은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괜히 호가창만 보면서 신경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래나노텍도 어떤 식으로 출발을 했냐면 일단 오버나이트 한 것을 제가 시초가에 매도를 했는데 그 뒤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 올라서는 도중에는 프로그램이 어제 매수한 물량을 매도할 뿐이지 매도한 다음에 잠깐 사들였다가 또 매도하고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선택을 받았는지 좀 애매했습니다. 어땠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시작하자마자 거래가 아주 강했고 코스닥에서 1위로 거래대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화면으로는 무조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시간의 단위가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거래 상위만 보더라도 이게 오랜만에 올라왔다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래량이 충족이 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과연 오늘 선택을 하는 날인지 아니면 선택을 하지 않고 좀 애매하게 단타만 치다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끝내는 날인지 이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시작하자마자 5분, 6분 정도는 그 전에 샀던 물량을 그대로 매도했습니다. 기분 좋게 익절을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니까 여기서 다시 쓸어 담아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쓸어 담는 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9만 주가 한 방에 들어왔다가 또 단타 치고 나가면서 순매도. 근데 이 순매도에서 보통 프로그램의 순매도가 오전에 나온다면 그 전날에 진짜 수십만 주로 대량 사놓은 게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에코프로 BM처럼 60만 주 이렇게 사놓는 게 아닌 이상은 하루 종일 매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매도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지 초반에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 매수가 누적이 되는지 한 방에 누적이 되는지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는 치고 박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뭔가 자신이 없고 언제라도 폭락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거래대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장 시작하고 20분 만에 거래대금이 한 1,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1,500억 정도가 나오는 도중에도 프로그램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한순간에 크게 쓸어 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한순간에 크게 쓸어 담는 이 짧은 몇 분 순간을 잘 따라가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무 종목이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일 거래 상위에 놓여 있는 종목만, 그냥 아무 종목, 거래 상위도 아닌데 뭐 갑자기 수십만 주 들어온 종목은 수십만 주가 한 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 상위에 있으면 안 그래도 신고가인데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분명히 놓치기가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쓸어 담으면서 중간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남길 수도 있으며, 이런 종목은 뭐 프로그램이 여기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아주 고점에 쉽게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살아있는 종목은 뭐 매번 보이는 이 패턴처럼 하루 종일 쓸어 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 내일 당장 해야 될 것은 초반에 거래대금에 어떤 종목이 새로 올라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초반에 쓸어 담는지, 매수량을 과감하게 늘리는지 그 초기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매매 조건은 네 가지로 아주 단순합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는지, 최상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최상위에 없으면 순식간에 뭐 10만 주, 20만 주 쓸어 담는다 하더라도 그걸 언제라도 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래가 없으니까 쉽게는 따라 붙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어야 되고, 신고가 또는 고점 돌파 차트일수록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완벽히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만 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 쓸어 담는 그 초기, 이미 수십만 주 다 사나운 상태,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초기에 순매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순간, 그 초기에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놓치면 포기. 눈앞에서는 돈이 불어나고 있는 종목인데 내가 초기에 놓쳤다고 해서 아쉽다고 나중에 들어가면 불리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뭐 계속 오를 수야 있겠지만 상한가까지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지만, 어제 하이드로 리튬처럼 어쨌든 초기에 놓치면 불리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유리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잘 진입할 수 있어야 되며, 저도 내일부터 당장 기대가 되는 게 어제 오늘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매일 겪으면서 머릿속으로 다양한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매매 영상을 찍으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